자, 일단 일정 성분배 법칙이 뭐였다고? A라는 애랑 B라는 애가 만나서 화학 반응을 할 때 A라는 녀석하고 B라는 녀석의 질량비가 항상 일정하다. 이게 이제 일정 성분비 법칙이었지? 그럼 그 질량비가 왜 일정하다 그랬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소기체하고, 자, 수소기체는 수소 분자로 돼 있고, 산소기체는 산소 분자로 돼 있어. 그럼 이제 얘네가 만나서 반응을 할 때, 그래서 물이 만들어지면, 이 물이 만들어질 때 항상 수소하고 산소는 1대 2의 비율로 결합을 해, 원자들이. 그러니까 항상 어떤 물 분자든지 항상 이렇게 수소하고 산소가 1대 2의 개수비로 결합을 한다고. 그래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 어떤 물질이,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질 때 새로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 원자들의 개수비가 일정하기 때문에 걔네들 사이의 질량비가 일정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럼 그것 중에 이제 거기 나오면 앙금 생성 반응. 자, 앙금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에서 일정 성분비 법칙은 어떻게 되느냐? 뭐 결론은 비슷하겠지. 그죠? 그래서 앙금 생성 반응에서의 그 일정 성분비 법칙을 따져보자 이거야. 근데 그 예로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이라는 애. 자,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과 자, 질산납 수용액을 섞는 거야. 그지? 자, 니네 수용액이니까 수용액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 이온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 속에는 자, 아이오딘화 칼륨을 우리 뒤에 가면 화학 반응식 하겠다만 아이오딘하고 칼륨이 결합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아이오딘 이온, 근데 칼륨 이온이 얘네가 1대1로 결합하고 있는 애라고. 아이오딘과 칼륨은. 그래서 만약에 이 수용액 속에 아이오딘이 하나가 들어있다 그러면 칼륨 하나 들어있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아이오딘이 2개 들어있다. 그럼 칼륨 이온도 2개 들어있어야 돼. 그 다음에 질산납 수용액이 있어. 질산납 수용액. 자, 질산이라는 애, NO3 마이너스라는 이온하고 납 이온이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게 질산납이거든? 그러면 니네 납은 지금 2 플러스고 NO3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네가 몇 대 몇으로 결합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쓸게. PB 2 플러스하고 NO3 마이너스라는 질산 이온이 만나서 질산납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거 몇 대 몇으로 결합해야 돼? 1대 2로 결합하고 있어야 되겠지? 그럼 반대로 그 결합하고 있는 애를 물에 녹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납 이온이 하나 생길 때 질산 이온이 몇 개가 생긴다? 2개가 이렇게 들어있게 된다는 얘기야. 그지? 결합할 때 얘네 2개랑 얘 하나가 결합하는 거라면 반대로 물에 녹이면 이제 이온들이 분리가 된단 말이야. 근데 분리될 때 납 하나, 질산 이온 2개 이렇게 분리된다 이 말이지. 그지? 이렇게. 근데 이거는 섞어주는 거야. 섞어주면 여기 납 이온하고 아이오딘화 이온이 만나서 앙금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떤 앙금이 만들어지냐면 아이오딘화 납이라는 앙금이 생겨. 앙금. 그지? 그럼 이제 섞었어. 그지? 섞어. 자, 섞었어. 섞으면 이제 얘랑 얘네 둘이 만나서 앙금이 된다 그랬잖아. 근데 마찬가지로 앙금이라는 것도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단지 물에 녹지 않을 뿐인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납이온하고 아이오딘화 이온이 만나서 뭐 결합한다고 치면 몇 대 몇으로 결합해야 돼? 얘 하나에 얘 2개가 결합해야 되겠지? 맞지? 그러면 지금 요 그림 상태로 섞었어. 섞으면 어떻게 돼? 납 하나에 이제 아이오딘 2개가 결합해갖고 앙금이 생기고 그럼 다른 애들은 그냥 물에 녹아 있겠지. 맞지? 그러면 칼륨 이온이 2개, 질산 이온이 2개 그냥 이렇게 물에 녹아 있겠지. 그럼 이거 뭐랑 같은 거야? 얘를 제외한다면 그냥 질산칼륨이라는 애를 물에 녹여놓은 것과 마찬가지지? 근데 우리가 쓸 때는 얘랑 얘를 섞으면 아이오딘과 납이라는 앙금이 생기고 질산칼륨이 생긴다. 이렇게 쓴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일단 앙금을 만들 때 납이온 하나와 아이오딘화 이온 2개가 1대2의 비율로 결합해서 앙금이 생긴다 이거야. 그러면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잖아. 이 앙금이 만들어질 때도
뭐 지금의 경우에는 납 하나에 아이오딘이 무조건 1대2의 개수비로 결합을 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 PbI2, 아이오딘과 납이라는 걸 이루고 있는 납과 아이오딘 사이의 질량비는 어때야 돼? 늘 일정하겠지. 그지? 내가 납의 질량이 얼마인지 모르고 아이오딘과 이온의 질량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결합하면 1대2로 무조건 결합해야 되니까 얘네들 사이의 질량비는 항상 일정하다 이거야. 양이 많든 적든. 그지?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이런 실험이 하나 나와 있잖아. 자, 6개의 시험관을 준비합니다. 그지? 6개의 시험관을 준비해. 6개의 시험관을 준비한다. 6개의 시험관 준비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지금 뭘 넣어놨냐면,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 그지?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을, 자,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을 넣어놨어. 다 똑같은 양을. 나 칼륨 수용액을 다 지금 얼마씩 넣어놨어? 6mm씩 넣어놨어. 6mm씩. 6mm씩. 다 6mm씩 넣어놓은 거야. 거기다가 질산납을 이제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 그지? 자, 질산납을 집어넣는데 부피를 달리해 가면서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는 질산납을 안 넣었어. 여기다는 2mm 넣어봤어. 4mm 넣어봤어. 6mm 넣어봤어. 8mm, 10mm 이렇게 넣어봤다 치자 이거지. 자, 그러면 봐봐. 중요하다. 잘 보세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요게 지금 선생님이 아이오딘과 이온 2개, 칼륨 이온 2개 그려놨지? 자, 2mm 속에 요렇게 들어있다고 칩시다. 2mm. 아이오딘과 칼륨 2mm 속에 요만큼씩 들어있다고 치자. 그럼 6mm에는 몇 개 들어있어야 돼? 에? 에? 자, 예를 들어서 아이오딘과 칼륨 2mm가 있는데 2mm 속에 아이오딘화 이온이 2개, 칼륨 이온이 각각 2개라고 치자고. 그러면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 6mm 속에는 아이오딘화 이온이 몇 개가 있어야 돼? 2mm에 2개면 6mm에 6개겠지. 이건 산소 아니야. 그지? 6개가 있을 거고. 맞지? 칼륨도 몇 개? 6개가 있을 거야. 맞지? 자, 그 다음에 요거 질산납도 2mm 속에 요만큼이 들어있다고 칠게. 알겠니? 그러면 질산납은 일단 여기는 안 넣었지. 자, 이때는 앙금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안 넣었다니까 질산납은. 그치? 안 생겨 이때는.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 아이오딘화 이온 6개, 칼륨 이온 6개가 있는데 여기다가 질산납을 2mm를 넣었어. 그러면 누구를? 납이온을 하나를 넣어준 거야. 납이온이 하나 들어있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 납이온이 하나가 들어간다고 치자 이거지. 그럼 얘 하나가 이 6개 중에 2개랑 만나서 앙금이 되겠지. 맞아? 그럼 앙금이 이제 조금 생겼어. 그래서 얘가 이제 2개, 그러면 얘는 4개만 남아있겠네. 맞지? 앙금이 하나 생겼고, 그지? 개수로 그냥 표시할게, 편의상. 자, 여기다가는 질산납을 4mm를 넣었으니까 납이온을 몇 개 넣어준 셈이야? 2개를 넣어준 셈이지. 맞아? 그럼 2개를 넣었으니까 이 2개가 각각 얘 하나당 얘 2개랑 결합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아이오딘이 6개가 들어있는데 6개 중에 2개는 얘 하나랑 또 2개는 얘 하나랑 결합하니까 이거 4개가 줄어들지. 맞니? 그러면서 납은 몇 개, 이 PbI2는 몇 개가 생겨? 2개가 생기겠지, 2개가. 맞지? 그 다음에 6mm 넣어줬어. 그럼 납이온을 몇 개 넣은 거야? 3개를 넣은 거잖아. 납이온 하나당 얘 2개랑 결합하는 애니까 그럼 여기도 아이오딘이 6개가 들어있는데 그 6개가 다 앙금을 만드는 데 쓰이겠지? 그럼 앙금이 몇 개 생겨? PbI2가 3개 생기겠지? 그걸 이제 그림을 표시하면 여기는 PbI2가 하나 생겼고 여긴 PbI2가 2개 생겼고 여긴 PbI2가 3개 생겼어. 자, 근데 여기도 아이오딘화 이온이 6개 여기도 다 6개가 들어요. 나머지는 안 쓸게. 어차피 얘는 그냥 녹아있는 애니까 이 상태로. 그러면 자, 여기다가 납을 4개를 넣은 거 아니냐? 자, 그러면 얘가 전부 앙금이 되려면 아이오딘이 몇 개가 필요해?
8개가 필요한 거야. 근데 여기 들어있는 아이오딘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몇 개야? 6개밖에 안 되니까 이 6개가 다 앙금이 되긴 하지만 얘는 그 4개 중에 3개만 앙금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때도 만들어지는 앙금은 여전히 몇 개야? 3개야. 그러니까 앙금이 똑같다고. 그럼 이때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납이 남아있겠지. 납이. 그치? 납이 이렇게 하나가 남아있는 거지. 여기는 납을 5개를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러면 5개가 다 앙금이 되려면 10개 필요한데 10개가 없거든. 그럼 그치? 그 마찬가지로 6개가 다 앙금 만드는 데 쓰이지만 그 6개는 납 5개 중에 3개랑만 결합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는 납은 몇 개가 남아있어? 2개가 남아있을 것이고 생성된 앙금은 아까랑 동일하겠지. 맞아?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그래프로 그린다고 하면 그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언제 이후로는? 여기 이후로는 앙금이 더 이상 안 생기지. 생성된 앙금이 다 같지. 그 이유가 뭐겠어? 야, 질량비가 일정하지 않다면 내가 납을 많이 넣는 대로 그냥 앙금이 생겨야 되는 거야. 그지? 계속 생겨야 되는데 이 이후로 앙금이 생기지 않았다라는 건 뭐다? 그걸 통해서 거꾸로 일정한 양의 아이오딘화 이온이 들어있었으니까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을 하나 보다. 그래서 여기 납이 남아있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A, B, C, D, E, F라고 한다면 자, 이 시험관에 앙금이 더 생기게 하려면 뭘 더 넣어줘야 돼? 그렇지. 아이오딘이 왜냐면 납이 남아있으니까 앙금이 되려면 아이오딘 넣어줘야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 전까지는 누가 남아있어? 아이오딘이 남아있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앙금이 더 생기게 하려면 뭘 더 넣어줘야 돼? 납을 더 넣어줘야 되는 거야. 어쨌든 앙금이 생성될 때도 이렇게 이온들이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을 해서 앙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앙금이 더 이상 안 생기게 된 거고 따라서 질량비도 어떨 것이다? 일정할 것이다. 니네 이거의 질량비를 외울 필요는 없어. 이 앙금 생성 반응은 그냥 앙금이 생성될 때도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한다.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이거야. 알겠니? 그래서 그 아이오딘화 납 생성 반응에서 질량비 뭐 이렇게 그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밑에 보시면 일정 성분비 법칙과 모형 그래서 나와 있지. 일정 성분비 법칙과 모형. 그러니까 그 일정 성분비 법칙이 원자들이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기 때문에 질량비가 일정하다라는 거를 모형을 통해서 알아보자 이거야. 그지? 난로 하나 꺼야겠구나. 니네가 지금 다들 눈들이 그냥 거의 반 좀비가 돼가고 있다 지금. 난로 좀 잠깐 끄자. 그거. 그지? 오케이. 오케이. 됐어. 꺼진 거야. 그지? 자, 볼게. 일정 성분비 법칙과 모형.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물질들 몇 개가 나와. 자, 물이야, 예를 들어 물. 자, 물. 자, 아까 물 얘기했던 물이라고 하는 애는 수소하고 산소 기체를 섞은 다음에 전기 스파크를 파바박 일으키면 기체 상태의 물 수증기가 만들어지는데 물 분자야, 분자. 물 분자는 항상 산소 하나에 수소가 몇 개가 결합한다고? 2개가 결합을 해요. 2개가. 그지? 그래서 얘네가 자, 수소하고 산소에 결합하는 개수비는 몇 대 몇? 2대 1이야. 그지? 근데 이 원자들도 질량이 있단 말이야. 원자들도 질량이 있어. 자, 우리가 수소의 질량을 1이라고 하면 산소 원자는 그거의 16배 정도 돼. 16이야. 그러면 요 물 분자를 이루고 있는 수소의 2개 이 질량은 총 얼마야? 2지? 맞아? 산소 원자 하나는 그러면 물 분자에 산소 원자 1개니까 16일 거 아니야. 맞니? 그럼 얘네들의 질량비가 얼마가 돼? 1대 8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앞서 뭐 실험 내용 가지고도 확인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라는 물질이 있어. 이산화탄소. 자, 이산화탄소 말 그대로 탄소 하나에 산소가 2개가 결합한 거야. 그래서 이산화탄소 분자는 가운데 이렇게 탄소가 있고요. 이렇게 산소 2개가
양쪽을 이렇게 결합하고 이런 형태야. 이런 형태. 그지? 이런 형태란 말이야. 그러면 봐. 이거 사실 나중에 화학원을 배운 친구들도 있지만 원자량이라 그래서 배우겠지. 봐. 수소의 원자량을 기준은 원래 얘긴 한데 수소가 질량이 1이라면 산소는 그거 16배라 그랬잖아. 수소가 1이라면 탄소는 그거 12배가 돼. 그럼 얘는 16이야. 그지? 얘기가 나온 김에 좀 해볼까? 야, 이 원자량이라는 게 원자의 질량인데 실제 질량은 그 값이 너무 작으니까 상대적인 숫자를 써서 나타낸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원래는 누가 기준이냐면 탄소가 기준인 거야. 그래서 만약에 니네 가상의 저울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 봐. 자, 여기다가 탄소라는 원자를 하나 이렇게 올려놔.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12라고 기준을 정한 거야. 그지? 그럼 얘가 10이라면 산소는 얼마일까 싶어 거기다 이제 산소 원자를 올려놓겠지? 올려놨더니, 그지? 올려놨더니, 산소 원자 3개가 올려져 있을 때하고, 탄소 원자가 4개가 올려져 있을 때가 질량이 서로 같더라는 거야. 그러면 탄소 하나를 12라고 하면 요거 4개니까 총 얼마가 되지? 48이 되잖아. 그러면 요 산소 원자 하나를 x라고 치면 3x가 48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니까 뭐야? x는 자 원래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야. 근데 뭐 지금 그걸 자세히 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만약에 탄소 원자 하나의 질량을 12라고 하면 산소 원자 하나는 16이 된다 이거야. 그러면 이산화탄소라는 애는 우리 집에 있는 이산화탄소건 니네 집에 있는 이산화탄소건 이산화탄소 분자는 무조건 탄소 하나에 산소 2개야. 그지? 결합하는 개수비 어떻게 돼? 탄소와 산소의 비율은 1대 2로 결합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때 질량은 탄소 원자 하나의 질량이 12라 그랬지? 근데 거기에 산소가 2개인데 산소 하나가 16이니까 16짜리가 2개가 있다고. 맞지? 그러면 12대 32니까 이거 얼마지? 3대 8이다. 아, 이산화탄소를 구성하고 있는 탄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얼마다? 3대 8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죠? 그러면 자, 봐봐. 근데 여기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쉴 테니까 이거 잘 봐. 자, 만약에 내가 탄소가루가 있어. 탄소가루. 흑연이야, 흑연. 흑연을 태워. 태우면 누구랑 반응하는 거야? 산소랑 반응하는 거지? 맞니? 그래서 잘 탄 거야. 그랬더니 이제 이산화탄소가 생겨, 예를 들어서. 그지? 자,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탄소를 3g을 태운다? 그럼 이거 몇 g 생길까? 여기 지금 써주는 게 질량비잖아. 그러면 탄소 3g하고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8g이 반응하게 된다고. 질량비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결과 이산화탄소는 몇 g? 11g이 생겨야 된다고. 이게 질량비. 그죠? 그럼 그 질량비 어떻게 알아요? 니네가 분자 모양만 알면 되는 거야, 사실은. 분자가 어떤 모양인지 몇 개가 서로 결합한 거지만 알면, 그리고 얘네들 각각의 원자량이라는 걸 알면은 구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나오는 게 지금 누구냐면, 산화구리라는 애 나오지, 산화구리. 그죠? 산화구리. 자, 산화구리라고 하는 애는, 그러니까 따지면, 얘는 사실, 야, 봐봐. 얘네들은 분자거든. 사실 산화구리는 분자야, 아니야? 분자는 아니야. 근데 지금 우리 책에는 분자처럼 나와 있는 것 뿐이거든. 자, 원래는 이온 결합인 거고 얘네들은 공유 결합이고 뭐 그래. 근데 지금 보면 구리하고 산소가 얘네가 좀 그림에 나와 있지만 구리하고 산소가 1대 1의 비율로 결합을 하고 있어. 딱 얘 한 개 결합한 건 아니지만 결국 그 전체를 놓고 따져보면 구리하고 산소가 1대 1의 비율로 결합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림에 그냥 이렇게 나온 거야. 개수비가 1대 1이야. 자, 개수비는 1대 1이지만 구리라는 녀석 하나의 질량과 산소라는 녀석 하나의 질량이 같겠니? 다르겠지? 니네 앞서서 우리 산화구리 만들어줄 때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 얼마라고 했어? 4대 1이라 그랬지? 야, 그럼 봐봐. 산소 원자 하나의 질량이 얼마라고? 16이라고. 맞아?
그러면 그때 구리 원자는 대략 질량이 64 정도 돼. 그러니까 얘네들의 질량비가 얼마가 나와? 4대 1이 됩니다. 알겠니?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할게. 자, 암모니아라는 기체가 있어. 암모니아. 자, 암모니아 기체는 암모니아 분자로 이루어져 있거든. 암모니아 분자는 질소라는 원자 하나에 수소라는 원자가 몇 개가? 3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애야. 자, 그럼 이때 암모니아 분자를 이루는 질소와 수소의 개수비는 몇 대 몇이야? 1대 3인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수소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12라고 하면 수소는 그거의 12분의 1밖에 안 되는 애야. 근데 질소는 얼마가 나오냐면 14가 나와. 그러면은 얘네들의 질량비 어떻게 되겠냐? 질소 하나가 질량이 14라며. 그 다음에 수소는 질량이 1인데 그게 총 3개라며. 그럼 질량비가 얼마가 나와? 14대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14대 3인 거지. 그럼 이거 똑같이 응용하면은 야, 질소기체하고 수소기체를 섞은 다음에 뭐 하여튼 뭐 온도도 높이고 압력도 높여주면 암모니아 기체가 생기는 거야. 암모니아 분자가 생기는 거거든. 잘 봐. 똑같이 이용할 수 있다니까. 얘 14g을 집어넣었어. 맞아? 그리고 그러니까 그럼 14대 3으로 반응해야 되니까 이 14g이 다 암모니아가 되기 위해서는 수소가 몇 g 필요하다? 3g이 필요한 거고 그 결과 암모니아는 몇 g이 생긴다? 17g이 생긴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결론은 질량비가 일정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각 물질을 이루고 있는 분자들마다 원자들이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걔네들 사이의 질량비가 어떻다? 일정하다 하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알겠냐? 몇 시인데 이렇게 쉬는 시간이 좀 가까워 오니까 졸립구나. 자, 지금 2시 5분입니다. 10분 휴식합니다. 10분.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를 볼트하고 너트로 설명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각 물질들마다 원자들이 일정한 개수비로 아니 진짜 못 보여.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을 하더라라는 거를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게 나와 있다. 그지? 자, 예를 들어서 이 볼트와 너트가 뭔지는 알지? 볼트가 그 길다랗게 생긴 거,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맣게 생긴 게 너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볼트가 있다. 그지? 볼트가 이렇게 있고요. 그지? 여기 이제 너트가 뭐 이렇게 있는 거지. 너트가 있는 거야. 그지? 볼트하고 너트가 있어. 자, 예를 들어서 거기 책에 나와 있는데 볼트 하나에다가 자, 볼트 그냥 선생님 B라고 쓸게. 볼트 하나에다가 이렇게 그릴게. 볼트 하나에다가 너트를 2개를 이렇게 결합시킨다고 치자 이거야. 그지? 마치 우리가 물 분자가 만들어질 때 이게 이제 먹는 게 심해지면 처먹는 게 되는 거거든. 그지? 처먹다가 나한테 걸리면 압수야. 알겠어? 왜 못 먹게 하는지 알아? 먹는데 신경 쓰느라고 설명 못 들어갖고 나중에 똑같은 거 질문하지 마시고 들을 땐 들으라 이거지. 그래서 볼트 하나에 예를 들어 너트 2개가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어떤 물질이 하나 만들어진다 치자. 만약에 아까 물처럼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가 이제 2개가 이렇게 결합하는 거라고 치자 이거지. 그지? 그럼 이제 얘를 만든다. 무조건 볼트 하나에 너트 2개를 만든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예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자면, 자, 볼트 하나의 질량을 지금 5g이라고 본 거야. 자, 얘를 하나를 5g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너트 하나를 2g이라고 보자 이거지. 그지? 그래서 볼트 하나에 너트 2개를 결합시켰어. 총 질량은 얼마가 되겠지? 5g짜리 하나에 2g짜리 2개니까 9g이 되겠지? 그럼 이때 얘를 이루고 있는 볼트와 자, 너트의 개수비는 1대2인 거잖아. 근데 볼트 하나가 5g이라 그랬고 너트가 하나가 2g인데 그거 지금 2개가 결합한 거니까
결국 이 녀석을 이루고 있는 볼트와 너트의 질량비는 얼마가 되는 거야? 5대 4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일정한 개수비 결합을 하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이런 볼트가 자 이런 볼트가 10개가 있어. 10개가 있고 그죠? 이 너트가 자 20개가 있대. 참고로 이제 볼트 하나에 너트 2개가 결합한 애를 선생님이 BN2라고 얘기를 해볼게. 그러면 얘가 10개가 있고 얘가 20개가 있을 때 얘네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BN2의 개수 몇 개야? 그지? 10개가 돼. 어떤 거 따라가는 거다? 더 개수가 적은 거 따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지? 근데 어차피 얘는 상관없네. 남는 게 없네. 그지? 만약 이게 30개야. 그러면 그래도 10개가 생기는 거지. 그죠? 얘 10개에 너트가 20개가 쓰이고 너트가 10개가 남겠지. 만약에 이게 10개고 30개였다라고 하면 BN2는 10개가 생겨야 돼. 그리고 대신에 누가 너트가 10개가 남는다. 뭐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지? 왜? 일정하게 한 개 대 두 개의 비율로 결합을 시켜서 만들어야 되니까 결국 그러니까 그 개수비에 맞지 않는 애들 남게 된다 이거야. 반응을 안 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지? 이건 뭐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산수만 하면 되니까. 그지? 계속 주무시네. 일어나. 얼른. 그지? 이제 자면 안 깨워. 자면 안 깨울 겁니다. 그지? 무조건 어떻게 한다? 버린다 이제. 못 따라오면 넌 버리고 갈 거야. 어쩔 수 없어. 그지? 한 명 때문에 여러 명이 피해 볼 수는 없다. 알겠지? 그래서 뭐 요것도 그냥 뭐 요거처럼 생각하시. 질량비를 그러니까 꼭 그거만 실수 안 하면 돼. 그러니까 질량비를 따질 때 예를 들어서 얘는 질소하고 수소가 결합한 거니까 맞아. 선생님이 질소가 14라고 그랬고 수소가 1이라 했으니까 질량비가 14대 이러면 안 된다고. 질량비를 따질 때는 그걸 구성하고 있는 애들 전체 질량을 딱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만 실수하지 않으시면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려울 거는 없을 것 같다. 그지?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 옆에 85페이지 14번 봐봐. 자, 볼트 3개와 자, 봐. 볼트 3개와 너트 9개가 있는데 이걸 모두 이용해서 만들었대. 그럼 남는 게 없어야 된다는 얘기지? 야, 그러면 몇 대 몇으로 결합해 남는 게 없는 거야? 이거 3개 다 쓰고 9개 다 써야 되면 1대 3이지? 뒤에 가서 화학 반응식에도 따로 얘기하겠다만 그러면 볼트와 너트가 결합을 한 거야. 몇 대 몇으로? 얘 1개와 얘 3개가. 그래야 남는 게 없는 거지? 결국 요걸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니? 요걸 찾아주면 돼. 오케이? 이렇게 또 쓰면 사실 안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이거는 안 되지. 맞아? 그러면 이렇게 되면 1대1로 결합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1대1로 결합했으면 이거 3개밖에 안 만들어지고 얘가 6개가 남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지? 그래서 요렇게 쓰는 거 주의하라 이 말이지. 그지? 요 앞에 숫자는 이 만들어진 애 전체 숫자인 거야. 그러니까 요 녀석들이 1대1로 결합했던 얘기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지? 뭐 그럴 일은 없겠다만. 그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렇게 써야 되겠지. 볼트 하나에 너트 3개가 결합했으니까 그게 몇 개가 만들어져? 총 3개.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써야 맞는 겁니다. 알겠니? 그거 좀 유의를 해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14번은 그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이제 뒤에 넘기시면 뭐 실험에 대한 얘기는 아마 다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했던 걸로 선생님이 기억을 하고 뒤에 내신 쑥쑥은 당연히 홈워크 숙제가 되실 거고요. 오늘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나갈 겁니다.